눈을 줘. 말이 끝날 즈음에는 갈고리처럼 오므라진 그의 손이 어느새 채백수의 지처까지 쏘아오고 채백수는 대경실색하며 황급히 허리를 뒤틀었다. 아기의 손은 간발의 차이로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대신 팍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핏줄기가 허공으로 치솟았다. 이럴 수가. 소양진공으로 무쇠보다 튼튼한 내 몸이. 채백수는 쏘스라치게 놀람과 동시 거의 본능적으로 쌍장을 때려냈다. 팍광. 그의 쌍장은 여지없이 아기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허나 아기는 가죽옷만 조금 찢겨나갔을 뿐 끄덕도 없었다. 억. 오히려 놀란 쪽은 채백수였다. 강철을 순식간에 가루로 변화시키는 그의 소양진공이 아니었던가 순간이었다. 크크. 감히 날 때리다니. 으스스한 괴소와 더불어 아기의 신형이 번쩍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채백수의 오른쪽 눈두덩이에서 시뻘건 핏물이 쫙 뿜어나왔다. 으악. 채백수는 급히 눈을 감싸 쥐었다. 무엇이 어찌되었는지도 모르게 눈알이 뽑혀나간 것이었다. 아기는 그와 약간 떨어진 곳에 내려서며 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크크. 한 개다. 한 개야. 눈. 호도할 만한 눈 하나가 핏물에 쌓여 그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아기는 그 눈알을 입안으로 툭 털어넣었다. 와지지. 끔찍한 소리와 더불어 아기의 입술 사이로 핏물이 스며나왔다. 그런 광경에 채백수는 고통마저 잊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그는 사력을 다해 아기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 순간 무엇인가 채백수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싶었더니만 이번에는 채백수의 왼쪽 눈에서 핏줄기가 솟구쳤다. 그악. 채백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터뜨리며 거세게 튀겨나갔다. 바로 그 순간 채백수는 또 다시 왼쪽 가슴이 불에 데인 듯 화끈해졌다. 푹. 손. 아기의 손이 이번에는 그의 심장에 쑤셔박힌 것이었다. 그는 채백수의 가슴에 손을 쑤셔박은 채 소름 끼치는 미소를 터뜨렸다. 크크크. 주인아. 이게 바로 서명이라고 했지. 정말 굉장해. 서명이라면 따로 무쌍무형 18로의 신법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다. 실상 지난 1년 동안 아기는 달리거우에게 무쌍무형 18로의 몇 가지 신법을 전수받은 것이다. 채백수가 눈알을 뽑히고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크크. 솔직히 내 눈알도 별로 맛이 없어. 아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쏙 뽑았다. 으아. 채백수는 재차 쥐어짜는 듯한 비명을 터뜨리더니 꽈당 나가떨어졌다. 아기는 손을 툭툭 털며 달리거무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끝났다. 주인아. 수고했다. 달리거무는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연옥미에게 시선을 던졌다. 연옥미. 그녀는 태어나서 이토록 잔인한 광경은 처음 보았는지라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달리거무는 나직이 혀를 찼다. 쯔쯔. 이거 꼴이 말이 아니군. 공소년미. 순간 연옥미의 눈이 아연 휘둥그레졌다. 지금 흥 어른께선 무슨 말씀을. 옷이나 입어라. 달리거무는 한쪽 벽에 걸린 옷을 가리키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연옥미는 의아했으나 우선 급한 일은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백리상의 옷을 허겁지겁 걸쳐 입은 뒤 불안한 눈길로 달리거무를 응시했다. 흥 어른. 달리거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연옥미의 얼굴을 정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흥방인 줄 아는가. 연옥미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그럼 흥방은 이미 내게 죽었다. 예. 연옥미는 더욱 놀라더니 급히 물었다. 당신은 달리거무는 그녀를 깊숙이 응시하며 엉뚱한 말을 내뱉었디. 닮았군. 아주 비슷해. 예. 공소년과 형수님을 아주 다 박은 것 같아.
연옥미의 눈이 순간 있는 대로 부릅떠졌다. 달리거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저, 저는, 나는 달리거무 중원에서 왔다. 달리, 거무 내 붙인 공손히는 바로 나의 의형 되시는 분이지. 연옥미의 커진 눈 속으로 가눌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솟구쳤다. 그럼 당신이 바로 증조부께서 말씀하신 천유원의. 달리거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유원의 소검이 바로 나다. 연옥미는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끼며 망연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돌연 그녀의 뺨 위로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옥미 증조부의 죽음을 보면서도 울지 못했고 오직 천하를 위해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기다려온 그녀다. 바로 눈앞에 한 사람이 오기만 해. 달리거무는 빙그레 웃으며 천천히 양팔을 벌렸다. 고생이 많았다. 연미, 소수. 연옥미는 끝내 울음보를 터뜨리며 허물어지듯 달리거무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 속에서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수, 소수. 눈물이 자꾸자꾸 흐른다. 어쩌면 그녀는 그 눈물을 흘리기 위해 10여 년을 기다려 왔는지도 몰랐다. 검은 비세권 사마달 신비경. 세상에 이토록 황홀한 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보지 않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혈매궁의 지하. 그곳은 거대한 얼음 광장이었다. 천장이며 사방벽이 거울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얼음으로 뒤덮인 곳을 상상해보라 환상의 장엄경을. 광장의 중앙에는 방원 10장 넓이의 빙담이 자리해 있었다. 빙담의 주위에는 신비하게도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빗무리처럼 어우러져 있었다. 안개처럼 빅무가 무지개 사이로 스멀거리는데 신의 장난이 아닌가. 수정처럼 맑은 빙담의 저 아래를 보라. 만년 빙그 구다마와 악마의 슬법. 5명의 미녀가 얼음 속에 파묻힌 채 억겁의 동면에 빠져 반드시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모습은 한 점 가림이 없는 완벽한 그 찬란한 모습은 보는 이의 눈에 멍이 들 정도였다. 옥으로 빚은 듯한 피부는 회다 못해 투명해 실핏줄이 그 투영될 지경이었고 그 미모는 제 아무리 철의 심장을 지닌 자라도 한순간에 혼백을 뺏길 정도로 뇌세적이었다. 서면한 나미 아래로 동그랗게 뜬 두 눈은 마치 가을 하늘을 그대로 닮아버린 시리도록 푸르른 벽안뿔이었고 황금빛의 스러운 금발은 폭포수처럼 예쁜 발까지 단숨에 휘늘어져 있었다. 그뿐이랴 균제의 미를 다한 오똑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은 정을 한껏 갖춘 듯이 육감적인데 학처럼 우아한 목선에서는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껴졌다. 또한 마치 복숭아를 쪼개어 놓은 듯한 가슴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크기로 볼록 눈을 찌르고 그 위에 올려진 연분 흑빛 유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위태로움마저 들게 했다. 가슴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세류의 허리와 그 신비한 곡선을 타고 움푹 파여진 배꼽과 터질 듯이 퍼져버린 둔부의 황홀경. 더욱이 미끈하게 갈라진 양 다리 사이. 보인다. 신비하게 은은한 금광이 어린 가운데 안개라도 몽롱히 피워 올릴 것 같은 여인의 춘궁이. 폭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미녀들 그녀들은 중앙으로 머리를 향한 채 빙담의 얼음 속에서 반듯하게 누북 있었다. 죽은 것일까 그건 모를 일이다. 허나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여 전혀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헌데 5미녀가 누워있는 빙담의 중앙 안에는 기이한 형태의 한 그루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방 한자 남짓한 크기인데 마치 수정처럼 투명하며 신비한 광채를 일렁이고 있었다. 꼭 10개의 가지가 식빵으로 뻗친 형태였고 가지 끝에는 각기 조그마한 꽃망울이 보석처럼 함초롬이 연그러 있었다. 더욱이 그 꽃망울에서는 오색 영롱한 광채가 신비하게 발산되고 있었다. 그 광채는 얼음벽에 반사되면서 빙담 위에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무지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 나무는 무엇인가 만년빙그 구담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는 만년빙그 구담하였다. 1만 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통해 단 10개의 꽃만을 피운다는 만년빙그 구담화. 한 송이만 복용해도 단숨에 무한의 공력이 증진되지만 그냥 복용하면 그대로 얼음덩이로 변한다는 지상에서 존재하는 영물 중에 최고의 영물. 만년빙그 구담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태고의 정적을 간직한 듯한 얼음 광장. 돌연 좌측 빙벽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쪽 빙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곳 지하 광장은 끓는 쇳물이라도 얼릴 듯한 엄청난 한기가 일렁이는 곳이 아닌가. 헌데 빙벽이 녹다니. 실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빙벽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다. 수증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면서 빙벽은 빠르게 녹아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녹아내리던 빙벽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틈으로 두 사람이 나타났다. 달리거무와 공소년미였다. 달리거무는 혈매궁의 흥방이 아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지하 광장을 둘러보았다. 공소년미는 뼈골이 서린 한기의 입술이 파리하게 변한 채 말했다. 여기가 바로 만년빙굴담이에요. 달리거무는 지하 광장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 대단하다. 신의 조화란 정령 불가사의하구나. 마치 수정궁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환상적인 지하 광장. 그 황홀한 경치에 달리거무는 내심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다. 달리거무가 만년빙굴담의 모습에 매료되어 있는 동안 그 옆에 서 있는 공소년미는 폭풍을 만난 듯이 전신을 떨며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너무나 엄청난 한기 때문이었다. 추운 것 같구나. 달리거무가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자 공소년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어서 소숙의 일을 보세요. 불현듯 그런 공소년미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달리거무는 느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낼 테니까. 공소년미는 다소곳이 대답을 하며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거무는 공소년미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이어 시선을 돌리면서 빙담을 향해 미끄러지듯 몸을 날렸다. 빙담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빙무가 크게 일렁이며 달리거무의 전신을 휘감았다. 휘류유유유유. 순간적으로 달리거무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 가공할 한기가 영혼조차 얼릴 듯이 뻐골 속으로 스며들면서 순식간에 전신이 수천 개의 얼음 조각으로 분해되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것이다. 달리거무는 운공을 하며 전신의 호신감기를 일으켜 외부의 극빙 한기에 대항했다. 그리고 빙담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달리거무는 살인적인 한기를 느꼈을 때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다. 투명한 빙담의 저 아래 속에 잠자듯 누워있는 5명의 벽안 미녀들을 발견한 것이다. 아! 달리거무는 부지중에 탄성을 발했다. 1000개의 조각품처럼 완벽한 나신으로 요요하리만큼 마력적인 미를 풍기는 얼음의 요정들. 그 모습에 달리거무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뿐인가 그녀들의 증황에 자리한 한 그루의 나무를 보라. 마치 수천 개의 성자가 일시에 비산하는 듯한 신비한 광채를 일렁이는 환상적인 모습. 만년 빙그구답화.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영수의 찬란한 광희에 달리거무는 한동안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 응답다. 얼음의 요정 같은 미녀들과 만년 빙그구담화는 실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였다. 으, 음. 공소년미의 신음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달리거무는 건미를 움찔하여 빠르게 그녀를 돌아보았다. 공소년미는 빙벽에 기대어 무섭게 떨고 있었다. 탐스런 흑발에는 하얗게 서리꽃에 덮였고 안색은 파리하게 얼어 있었다. 안 되겠다. 저 상태라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얼음 덩이리로 변하고 말겠다.
달리거무는 빠르게 공소년미에게로 몸을 움직였다. 이어 자연롭게 공소년미를 품에 안으면서 말했다. 연미야 잠시만 참아라. 소, 숙. 공소년미는 혼미해지는 의식의 끈을 잡으면서 애처롭게 몸을 떨었다. 달리거무는 한 손 장심을 공소년미의 단전에 밀착혔다. 이어 금마천 대위 혈록에 기재된 적양신공을 운공했다. 공소년미는 순간적으로 미미한 진동을 일으켰다. 단전을 통해 한 가닥 뜨거운 장력이 밀려들면서 사지백해로 나른하게 퍼져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무섭게 엄습해오던 한기가 점차 감소되었다. 더불어 흐릿하게 꺼져가던 공소년미와 의식도 명료하게 되돌아왔디. 문득 공소년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랫배에 바짝 밀착된 달리거무의 손길을 보는 공소년미의 가슴에 은밀한 파문이 번져갔다. 따뜻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따뜻해.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허나 그 생각이 떠오르기가 무섭게 그녀는 현실을 느끼고 흠칫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이분은 내게 소수기건을. 공소년미는 황망히 상념에서 깨어났다. 헌데 왜일까 마음 한구석에서 비밀스럽게 번져간 야릇한 감정의 파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때였다. 됐다. 달리거무는 담담한 음성과 함께 그녀의 단전에서 손을 떼어내었다. 이제 견딜만 할 것이다. 달리거무는 살며시 공소년미를 밀어내었다. 아! 공소년미는 무섭게 몰아치던 한기보다 더욱 강렬하게 엄습해오는 허전함을 느껴야 했다. 허나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달리거무는 다시 빙담으로 다가갔다. 공소년미는 미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시선으로 달리거무를 응시했다. 이어 묘한 숨결을 토해내며 입술을 달싹였다. 소수. 만년 빙그 구다마가 개화했나요? 달리거무는 빙담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아직 개화되지 않았다. 공소년미는 눈망울을 깜빡이며 빠르게 물었다. 꽃망울이 어느 정도 벌어졌나요? 달리거무는 침중히 대답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공소년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큰일이에요. 그 정도라면 사흘은 지나야 꽃이 만개할 텐데. 달리거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흘. 달리거무는 고개를 느릿하게 내저으며 나직이 외쳤다. 안 돼, 사흘을 기다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일각이 급하다. 만약 백리상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된다. 공소년미는 백리상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율을 일으켰다. 백리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아닌가 그럼. 어떡하죠? 공소년미는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달리거무는 대답 대신 입술을 지그시 물면서 만년빙그 구다마를 응시했다. 이 정도면 복용을 해도 약효가 절반밖에 안 된다. 공소년미는 초조한 눈빛으로 달리거무를 응시할 뿐이었다. 할 수 없다. 하늘의 뜻이라면 이대로 취하는 수밖에. 달리거무는 우뚝 선 채 양손을 느릿하게 들어 올렸다. 잠시 후 신비한 매력을 풍기는 달리거무의 손이 은은한 홍광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공소년미는 화급한 어조로 물었다. 소수. 어쩌시려는 거예요? 달리거무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빙담을 노걱버리겠다. 하지만 만년빙그 구다마는 아직 개화되지 않았다면서요. 공소년미는 얼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달리거무는 고개를 더겼다. 어쩔 수 없다. 내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없으니. 하지만 모자라는 무공은 노력으로 보충하겠다. 만년빙그 구다마의 공유를 반은 취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내공만으로도 구대천마와 능히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소수. 공소년미가 말할 사이도 없이 달리거무의 전신은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휘우우우.
붉게 변한다 싶은 순간 달리거무의 일시는 그대로 불덩이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실로 놀라운 기변이었다. 저럴 수가. 공소년미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터뜨렸다. 푸시시시시. 마치 달군 쇠를 물에 지지는 듯한 음향과 함께 달리거무의 주위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공소년미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녀가 언제 인간이 불꽃으로 변하는 극양신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진정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소숙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의 얼굴에 번져갔던 놀람은 어느 결의 존경과 흠모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달리거무의 불가사의한 신공. 그것은 바로 금마천 대위혈록에 기재된 적양신공의 극치였다. 환우마제 형년잠이 넘겨준 걸 지난 1년 동안 완성시킨 것이다. 빙담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렸다. 불덩어리도 화한 달리거무의 모습도 녹아내리는 빙담의 얼음과 함께 점차 아래도 내려가고 있었다. 공소년미의 눈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이 동토에서 영혼마저 차갑게 버려져야 했던 증조부님의 그 뜨거운 염원이 이렇게 달성되는 것일까? 공소년미 그녀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맛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아. 괭렬한 파공성과 함께 무수한 얼음 조각들이 자욱하게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동시에 빙담 속으로 가라앉았던 달리거무의 모습이 오색 찬란한 빗무리와 함께 허공으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허용불가의 번갯불 같은 속도였다. 돌연한 변화에 공소년미의 눈이 자신도 모르게 크게 떠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표정이 망연자실하게 변했다. 어느새 달리거무가 그녀의 눈앞에 느면이 서 있는 것이었다. 꿔가 어떻게 된 건지 조금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헌데 이때 공소년미의 커진 눈이 더욱 커졌다. 빙담 속에 누워있던 5명의 벼간 미녀들이 달리거무의 주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이 두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가리지 않은 완벽한 알몸으로. 어머. 공소년미는 상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달리거무는 그런 공소년미를 향해 담담히 말했다. 구했다. 달리거무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공소년미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들었다. 아. 아직 만개하지 않은 10송이의 만년빙그 구다마의 꽃송이가 달리거무의 손바닥 위에 모두 놓인 채 신비로운 광채를 사방으로 뿌리고 있었다. 됐어요. 소수. 이어 그녀는 5미녀를 힐끗 웅시했다. 헌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이 여인들을 깨워야 하는데. 달리거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방법은 나도 모른다. 예. 여유있는 웃음과 달리 엉뚱한 대답에 공소년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달리거무는 태연히 말을 이었다. 이 여인들을 깨우는 방법은 오직 백리상만이 알고 있어. 그렇다면.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 공소년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른 방법이라니요. 달리거무는 대답 대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공소년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 순간 달리거무의 뇌리 속은 빠르게 당금천서의 내용을 읽어내리고 있었다. 당금천서. 악마의 술법서. 호풍환우와 천지조화를 자유롭게 수 있다는 마문의 비서가 아니던가. 약간의 시간이 지났다. 불현듯 달리거무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순간 공소년미는 전신 달리거무의 눈빛. 인간의 눈빛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무덤가에 일렁이는 도깨비불 같은 사이로운 광채가 새파랗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달리거무의 얼굴에 자욱히 마귀가 일렁이며 희미한 혈선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혈선은 점점 뚜렷해지면서 급기야 마치 거미줄처럼 전신으로 선명하게 번져가는 것이 아닌가. 실로 소름 끼치는 형상이었다.
공손현미는 순간 목덜미가 싸늘하게 굳는 기분이었다. 끔찍했다. 달리거무의 모습은 바로 악마. 그것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숙. 허나 달리거무는 공손현미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18층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사악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시옥 18마령 얀중 화령의 뜻이다. 마화 여 어둠 속에서 일어나 너의 빛을 밝혀라. 달리거무는 우수 증지를 곤두세웠다. 순간 치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가락 끝에서 괴이롭게 파란 불꽃이 튀는 게 아닌가. 아! 공손현미는 빙벽에 몸을 기댄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과연 저것이 소숙의 진정한 모습인가? 그녀는 세차게 도리지를 쳤다. 아니야. 결코 그럴 리가 없어. 어찌 그녀가 알겠는가 악마의 술법서, 당금천서가 지닌 가공사이한 위력을. 새파란 불꽃이 사이롭게 튀는 손가락을 5미녀 중에 한 미녀의 이마에 대고 달리거무는 중얼거렸다. 사계와 마계를 흐르는 대마령의 뜻으로 명하노니. 빙기의 흐름은 식고 너희들은 천년의 잠을 깨어라. 달리거무의 손끝이 밀어지듯 여인의 이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미간을 거쳐 오똑한 코와 붓기 붉은 입술을 거쳐 하얀 목덜미의 능선을 따라 계속 내려갔다. 공손현미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달리거무의 손길이 지나간 여인의 몸에는 달리거무의 몸에 그어진 것과 같은 모양의 선명한 혈선이 섬뜩하게 그어지고 있었다. 손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젖가슴의 계곡을 지나 아랫배를 스치더니 급기야는 은밀한 황금의 숲을 거치고 있었다. 공손현미는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녀의 머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았다. 소숙은 무슨 마공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시간이 흐르자 공손현미는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달리거무의 손끝이 여인의 비림 스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숙은 여자의 그곳을 만지면서 용념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공손현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아니야. 소숙도 어차피 남자 그것도 피가 뜨거운 젊은 남자인데. 그녀의 생각은 점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헌데. 보았을까 무얼 말하는 것인가. 백리상의 침상 위에서 채백수가 나를 희롱하던 모습을. 그녀의 질끈 감은 눈 아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소숙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웬일인지 공손현미는 기분이 착잡해지는 감정이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소숙께서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애써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했다. 그때였다. 됐다. 달리거무의 음성에 공손현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탄성을 발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벽 안의 5미녀들. 비록 백치와 같이 몽롱한 표정이었지만 전신에 화색이 돌며 모두가 그림 같은 자태로 서 있는 것이었다. 달리거무 또한 악마의 모습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채 그녀들의 옆에 서 있었다. 운명. 그 절반의 실패. 벽안 미녀들은 마치 백옥의 조각상처럼 우뚝 서 있었다. 공손현미는 그녀들의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환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일어서 있는 걸 보니 같은 여자인 자신도 눈부실 지경이었다. 허나 달리거무는 극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여체의 아름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는 신중한 동작으로 만년빙그 구다마를 2개씩 그녀들에게 복용시킨 뒤로 몇 걸음을 물러나 사태의 변화를 기다렸다. 잠시 후 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들의 몸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신의 84,000모공 어을 통해서 하얀 서리의 기운이 뿜어지는 것이었다. 공손현미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주시했다. 벽안 미녀들의 나시는 순식간에 하얗게 샤리에 뒤덮였다. 달리거무의 눈빛도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에 돌을 더해갔다. 서리가 가장 짙어질 때가 음기가 극성으로 일어날 때이다. 서리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들의 음기를 흡수해야 한다. 달리거무가 공손현미를 향해 말했다. 연미야. 공손현미는 흠칫 어깨를 추스리며 그를 바라보자 달리거무가 멋쩍게 웃었다. 고개를 좀 돌려주겠느냐. 왜? 반색을 하던 공손현미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목덜미까지 발갛게 붉히면서 급히 고개를 돌렸다. 달리거무는 씁쓸한 고소를 금었다. 이어 가볍게 소매자락을 휘둘러 이미 서리발로 뒤덮인 5미녀들을 그 자리에 눕혔다. 약간 벌어진 그녀들의 다리 사이로 금빛의 비림 속에 숨어있는 춘궁이 은은히 내비쳤다. 달리거무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내가 그동안 원양지체를 깨뜨리지 않은 것은 바로 오늘 때문이었다. 달리거무는 등을 돌린 공손현미를 힐끗 바라보고는 제일 가까운 벽안 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벽안 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 무슨 소리인가. 아. 관능을 끈끈하게 자극하며 욕망을 팽창시키는 여인의 간헐적인 비음이 울려 퍼진다. 달리거무의 말에 따라 몸을 돌린 지 불과 일각도 되지 않아 들려오는 여인의 뜨거운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공손현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하 광장의 한기를 욕망의 뜨거운 열기로 뒤바꿔 놓은 원초적인 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공손현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면서 귀를 막았다. 허나 이럴 때의 청각은 왜 이렇게도 예민한 벌레의 촉각처럼 매우 집요하게 모든 소리를 포착하는지. 아. 공손현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달리거무와 여인과의 적나라한 정사 모습이 뚜렷하게 그녀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 그녀는 떠오르는 영상을 지우려고 고개를 마구 흔들어 보았다. 허나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 광경이 부각되었다. 공손현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소숙은 어찌 여자인 나를 옆에 두고도 태연히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팬지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허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울렁이고 있었다. 나를 여인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뒤쪽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교성은 점점 더 원색적인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달리거무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었다. 공손현미는 입천장이 바싹 타는 기분이었다. 소숙은 여자 경험이 많아서 나를 두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걸까? 그녀는 이내 부인했다. 아니야. 소숙은 오늘을 위해 원양지체를 지니신 분. 여자 경험이 없어. 여인의 신음소리는 절정을 치닫고 있었다. 불현듯 공손현미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이 미미하게 간지러움을 느꼈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 이러지? 내가. 그녀는 입술을 캐물면서 답답한 듯 숨결을 토해냈다. 아. 순간이었다. 그녀는 채백수가 자신을 더듬던 기억이 불현듯 올랐다. 그러자 공손현미는 피가 뜨거워짐을 느끼며 동시에 목에 타들어가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전신에 엄습해옴을 느꼈다. 이대로 부서지고 싶어. 공손현미. 그녀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손으로 앞자락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터질 듯한 자신의 가슴을 마구 어루만졌다. 일순 전율과 같은 쾌감이 전신을 휘감으며 그녀는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이었다. 아.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거세게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고 애무했다. 솟아오른 가슴에서 팽팽하게 발기한 분홍빛의 유실이
마구 요동을 쳤다. 공손현미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눈빛이 흐릿해져 있었다. 달리거무.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벽 안의 5미녀와 관계 시에 그녀들이 내뱉는 끈적한 교성, 그것이 인간의 잠재적 욕정에 불을 붙이는 신마의 극치라는 것을. 종소년미는 피가 뜨거운 젊은 여인이 아닌가. 그녀는 당연히 신마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속에 흐느적거리는 것이었다. 공소년미는 더욱 세차게 자신의 가슴을 애무했다. 그러다가 공소년미는 자신도 모르게 몽롱한 시선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달리거무의 모습이 들어왔다. 달리거무는 지금 마지막 5번째 벽안 미녀의 몸 위에 있었다. 허나 그의 모습은 격력한 정사를 벌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벽안 미녀의 옥신소에 자신을 바짝 밀착시킨 채 입술을 통해 진기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공소년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달리거무는 양손을 벽안 미녀의 백회와 회음에 밀착시킨 채 진중한 기색이었다. 반면 벽안 미녀는 달리거무의 육체 아래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며 교성을 내지르는 것이었다. 공소년미는 이미 신마에 빠진지라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 오직 전신이 타는 듯한 욕망의 불꽃만을 느낄 뿐이었다. 아음. 그녀는 비릿한 비음을 토하며 달리거무에게 다가갔다. 이어 수초처럼 흐느적거리는 팔로 달리거무의 목을 휘감았다. 달리거무는 흠칫하며 안색이 경직되었다. 옷. 바로 그 순간 달리거무는 전신의 피가 빠르게 역류함을 느꼈다. 주화인마의 기운이다. 달리거무는 철퇴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것엔 충격을 느끼며 급히 혈류를 억제시켰다. 헌데 공소년미는 뜨거운 몸을 집요하게 달리거무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닌가. 달리거무의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연미가 이런 실수를. 전혀 그로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공소년미는 뜨거운 숨결을 토해내며 풀어헤쳐진 자신의 가슴으로 달리거무의 얼굴을 와락 끌어안았다. 우. 마치 홍시가 물컹 일그러지는 듯한 이질감과 더불어 정신을 이상하게 하는 진한 육향에 달리거무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순간 다시금 혈류가 거센 역류 현상을 일으켰고 달리거무는 참을 없는 욕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밑에 깔린 벽안 미녀를 황급히 쳐내었다. 이어 돌아서면서 공소년미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 공소년미는 갓 잡아올린 은어처럼 파닥거렸다. 억센 그 무엇의 힘에 그녀는 모세혈관이 팽창하는 듯한 쾌감에 몸부림을 쳤다. 달리거무는 피가 뜨거운 청년이다. 그는 자욱한 육향 속에서 욕망의 불꽃이 끝없이 타오름을 느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깊고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달리거무. 그는 대초원을 질타하는 야생마처럼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소년미는 은밀한 구석구석에서 화려한 폭발을 느끼며 흐느적거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숙한 여인으로 이르는 파괴의 고통에 공소년미는 비명을 내질렀다. 허나 욕망의 거센 불길에 휩싸인 달리거무는 거칠게 그녀를 탐닉했다. 전신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고통은 격렬한 희열로 뒤바뀌며 공소년미는 아득한 나락을 만끽했다. 순간 두 사람은 불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격력한 불꽃. 허나 이 순간 중대한 실수가 벌어지고 있음을 두 사람은 느끼고 있을까. 인간이 오를 수 없다는 최고의 경지. 만년 빙그구다마의 3일 늦은 개화로 일보 후퇴를 했으며 또한 공소년미의 신마로 달리거무가 욕정을 불러일으켜 다시 일보를 후퇴하니 무림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최고의 단계는 이떻게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마도천하는 10년을 더 가게 되니 아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하루가 지난 뒤 백리상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혈매궁으로 돌아왔다. 헌데 이 이럴 수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의 혈매궁이었다. 혈매궁을 지키던 300인의 제자들은 차갑게 굳은 시체로 변해 북해의 하늘을 원망스러운 듯이 올려보고 있었고, 만년빙담은 완전히 파괴된 채 그곳에 있던 5명의 벽안 미녀들은 백발의 강시로 변한 채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뿐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만년빙구구다마는 열송이의 꽃봉오리를 잃어버린 채 시들어버린 가지만이 남아있었으니 이 럴수가. 백리상의 눈은 찢어질 듯이 부릅떠졌다. 그녀는 실성한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꽈르르륵 꽝.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괭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백리상의 가슴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야망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얼어붙은 동토의 최남단. 이미 중월에는 봄이 찾아왔을 것이다. 허나 이곳 북해에는 아직도 살을 애는 사풍이 불고 있었다. 쉬잉.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언덕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세 사람이 표연히 서 있다. 바로 달리거무와 공소년미 그리고 아기였다. 달리거무는 묵묵히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파다닥. 장포자락이 찢어질 듯이 펄럭이건만 그의 눈빛은 지극히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소년미. 그녀는 처연한 표정으로 달리거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문득 달리거무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얼어붙은 하늘이 마치 나를 세운 비수처럼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공소년미는 가녀린 음성으로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소수. 달리거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숙, 죄송해요. 저 때문에. 흑. 공소년미는 입술을 짓씹으며 격한 오열을 삼켰다. 그러나 달리거무는 아무런 감정도 떠올리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 볼 뿐이었다. 공소년미는 진한 울음이 점점이 섞인 음성으로 뇌까렸다. 저 때문에 모든 분들의 염원이 어긋났으니 하늘은 그저 물이 들어버릴 지경으로 푸를 뿐이었다. 저를 욕하시고 때려주세요. 소수. 연미를. 흑흑. 달리거무의 눈가에 짙은 고독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바람결에 날린 몇 올 머리칼이 다나한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순간 달리거무는 느릿하게 공소년미에게 고개를 돌렸다. 연미야. 공소년미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예. 하늘의 뜻이었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소수. 공소년미는 폭발할 듯한 표정으로 달리거무를 올려보았다. 달리거무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없었어도 어차피 극성의 경지는 미루지 못했다. 소. 수. 달리거무는 말없이 공소년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책하지 말아라.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다. 소수. 공소년미는 비에 젖은 어린 새 새끼처럼 달리거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흑흑흑. 달리거무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다시 하늘을 올려보았다. 궁산의 인자한 얼굴이 그의 두 눈에 들어왔다. 낙궁산은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녀석? 그게 내 일이지 내 일이냐. 역시 할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그건 내 일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렸을 뿐이야. 소수. 공소년미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음성으로 그를 불렀다. 달리거무. 그는 안색을 부드럽게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눈물이 얼룩진 공소년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연미. 예. 달리거무는 공소년미의 귓볼을 살며시 만지작거렸다. 나는 더 이상 내 소숙이 아니야.
공손현미는 두려운 시선으로 달리거무를 응시했다. 이제 영원히 소숙이 될 수 없어. 공손현미의 얼굴에 혜연이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영원히 소숙이 될 수 없어. 그렇다. 달리거무의 뜻은 명확했다. 남녀의 깊은 관계가 맺어진 이상 그는 더 이상 공손현미의 소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손현미는 여자의 직감으로 그 말을 알아듣고 다시 달리거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혔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소슬하게 두 사람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지나갔다. 아기.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애꿎은 돌덩이만 툭툭 차고 있었다. 그도 미묘한 남녀 관계를 아는 것일까 운명. 그 반의 실패민 뺑뺑 빼밈밈 존미성읍보 일망무제의 광야였다. 이곳은 대초원. 이제 막 솟아오르는 세수는 창해인 양 끝없이 펼쳐져 있고 파랗게 개인 하늘에는 횡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한 수의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잘 조화된 풍경이었다. 이때 두두두두. 천지를 온통 허물어뜨릴 듯한 굉음 저 멀리로부터 울려 퍼졌다. 동시에 뿌연 황진이 맑게 개인 하늘 위로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 북쪽에서 지평선을 가득 채운 채 질풍처럼 달려오는 수천 필의 기마대가 보였다. 일시의 태산이라도 그대로 밀어버릴 듯한 저 위세. 수천 필의 말이 한꺼번에 존마성으로 가는 길 위를 달리면서 일으키는 저 소리는 가히 하늘이 놀라고 땅도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렇다. 대륙의 북방 대초원 지역을 이렇듯 위풍당당하게 질주할 수 있는 세력은 단 하나뿐이다. 존마성 광활한 대초원 전역의 숨통을 송두리째 움켜쥐고 있는 바로 이들이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 이들은 북해의 혈사풍을 휩쓸어 버리고 돌아오는 존마성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300여 필의 기마가 제 진을 형성하며 달려가고 있었다. 우선 말의 크기만도 다른 말에 비해 2배는 될 듯한 대초원산의 대왕신추막과들이었고 또한 그것들은 두 눈만 제외하고 완전히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상의 무사를 역시 똑같은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말의 옆구리에는 보기에도 섬뜩한 혈창과 핏빛 방패가 하나 걸려 있고 마상의 인물들은 거대한 쌍도를 열십자로 비껴 메고 있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존마성의 핵으로 일컬어지는 일천연환 철갑인대 중에 300명이었다. 일천연환 철마갑인대. 총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특수한 방법으로 서로를 묶어 하나로 뭉쳐진다. 그리고는 그 상태 그대로 사정없이 쓸어버린다. 여기에 걸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마성의 위세가 오늘날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한 것도 바로 이들 일천연환 철마갑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앞에는 4명의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두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기도의 이들은 이른바 존마성의 구대고수 힘노 불리우는 구절마환 중의 사인으로서 이들의 가슴에는 각자 혈철 제용 등의 글자가 하나씩 수놓아져 있었다. 이 글자는 바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혈환 누자석, 철환 나조극 휴 재환 석관패, 용환 조중산 이것이 바로 사인의 이름이었다. 문득 사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혈환 누자석이 힐끗 전방을 응시하며 힘차게 입을 열었다. 다 왔어. 모두 힘내게. 저 멀리 보이는 청관협만 통과하면 존마성이야. 핫핫핫. 아마 성내에서도 우리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일 것입니다. 용한 조중산의 말에 혈환 누자석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오늘은 마음 놓고 밤새도록 실컷 한번 마셔보세. 핫핫핫.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허리띠를 풀러도 되겠지요. 존마성으로 가는 길 위. 그들은 신이 난 듯 말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청관협.
대초원에 들어서자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거친 협곡이다. 양쪼긋고 에아지른 듯한 다네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 사이는 겨우 대여섯 필 정도의 말이 나란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다사로운 햇살을 머리 위에 이고 두 사람이 계곡 중심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달리거무와 아기였다. 달리거무는 지금 존마성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원래 그는 북해를 떠나놓은 후 천유원의 낙궁산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다. 허나 그는 도중에 생각을 바꾸어 존마성으로 행로를 결정했다. 대신 낙궁산에게는 한 통의 서찰을 써 공소년미 편으로 보냈다. 그간의 경과와 공소년미를 돌보아 달라는 내용의 서찰이었다. 청관역의 꽤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아기가 달리거무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다. 주인아, 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달리거무는 싱긋 웃으며 대꾸했다. 존마성, 존마성. 아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물었다. 혹시 먹는 거 파는 데는 아냐? 너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응. 달리거무는 싱긋이 웃으며 아기의 어깨를 쳤다. 조금만 참아라. 곧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아기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었다. 존마성이란 음식점이 가까운 모양이지. 하하하.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주인아. 그럼 빨리 가자. 아기는 급한 듯 달리거무의 팔을 잡아당기다 말고 멈칫했다. 왜 그러느냐. 아기는 귀를 쫑긋거리며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달리거무는 멈칫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소리냐? 응. 말발굽 소리야. 굉장히 많아. 1000필. 아니 2000필. 아무튼 굉장히 많아. 순간 달리거무의 눈빛이 기이하게 일렁였다. 어디쯤이냐? 소리로 보아. 대략 100리 정도 떨어진 곳이야. 달리거무는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기는 대단한 생각이라도 한 듯 손뼉을 딱 쳤다. 잘됐다. 주인아. 달리거무는 힐끗 그를 응시했다. 뭐가 말이냐. 우리 다리도 아픈데. 그 말들이 오면 세 마리만 뺏자. 왜 세 마리를? 아기는 씩 웃었다. 두 마리는 우리가 타고 한 마리는 잡아먹는 거야. 녀석. 달리거무는 피식 실소하며 아기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지나왔던 길을 힐끗 돌아보았다. 어떤 자들인지 몰라도 이곳으로 오고 있다면 존마성의 인물일 것이다. 순간 그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퍼뜩 스치고 지나갔다. 대초원은 땅을 수천 필의 말이 질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혹시 북해에서 돌아오는 존마성의 고수들이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순간 달리거무는 아기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아기야, 내 말대로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자. 아기는 포동포동한 말에 뒷다리를 떠올리며 입맛을 다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거무의 짐작은 채 반각이 지나기도 전에 현실로 나타났다. 청관협의 입구를 향해 수천 필의 기마대가 뿌연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질풍처럼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청관협에 당도하자 현저히 속도를 늦추며 4~5명씩 대우를 형성하여 계곡 안으로 들어섰다. 맨 앞을 달려오는 인물들은 혈안 누자석 등 4명이었다. 역시 존마성이구나. 난리거무는 그들의 복장에서 자신의 짐작이 적중했음을 깨달았다. 달리거무는 그들의 엄청난 위용을 보며 까닭없이 전신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허나 그것이 결코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때 아기는 질린 듯 입을 벌리며 탄성을 토했다. 와! 저 쇠덩이 같은 말다리를 뜯다간 내 이빨이 몽땅 부러지겠다. 선두에서 말을 몰며
철관협을 질주하던 혈안 누자석의 표정이 의아로운 듯 변했다. 계곡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달리거물을 발견한 것이다. 누자석은 존마성 기마대 앞에 저렇듯 당당히 버티고 선 인물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누자석은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며 천천히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용한 조중산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허. 저놈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 것 같구나. 철원 나조국은 누자석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셋째 형. 죽고 싶어서 몸살이 난 놈이요.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밀어버립시다. 기다려라. 누자석은 나조국의 말을 간단히 일축한 뒤 달리거물을 향해 말을 건넸다. 어느 방면의 친구인가? 그들이 멈춘 곳과 달리거무가 서 있는 곳과는 대략 4~5장 떨어져 있었다. 달리거무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증원에서 왔소이다. 중원 누자석의 눈에 언뜻 이체가 스쳐갔다 하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이유는 가는 길이 같은 것 같아 합류하기 위함이요. 어디로 가는 길인데 같다는 건가 존마성. 모든 사람들의 안색이 굳어졌다. 존마성엔 무슨 일로 가려는 건가? 존마성에 달리 노성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요. 누자석을 비롯한 사람들의 표정에 돌연 엄숙한 빛이 맴돌았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노성주에 대해 상대가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노성주님을 아시는가? 매우 잘 알고 있소. 누자석의 눈썹이 일순괴이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달리거무의 얼굴을 세심히 뜯어보며 물었다. 그대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나? 20이 조금 넘었소. 누자석은 눈을 괴이하게 빛내며 거듭 물었다. 노성주님께서는 30년 전부터 폐관에 들어가신 분이다. 헌데 20이 갓 넘은 나이로 그분을 잘 안다고. 그때 철한 나조국이 짜증스러운 듯 델컥 소리쳤다. 셋째 형 저런 미친놈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철한 나조국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누자석은 깊숙한 시선으로 달리거물을 응시했다. 그는 꽹제 앞에 있는 청년의 분위기가 상당히 눈에 익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언뜻 생각은 나지 않았다. 자네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겠나? 달리거무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름보다는 먼저 이것을 보아주시오. 그는 품속에서 금빛이 감도는 사과곡패 하나를 꺼내 보였다. 순간 누자석 등 사인의 안색이 싹 돌변했다. 다. 달리금황령. 달리거무는 문득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달리금 황격근 존마성 지존의 무상영부다. 어찌 그대들은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지 않는가. 나직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 실린 태산 같은 위엄은 실로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누자석은 일시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허나 그때 철원 나조국의 입에샤 돌연 날벼락 같은 대깔이 터졌다. 무슨 개소리냐. 달리금 황령은 지금 이성준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어찌 내 손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놓은 것은 가짜다. 달리거무의 시선이 힐끗 그를 향했다. 지금 이 달리금 황령을 가짜라고 말하는 것인가. 철원 나조국은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달리거무의 동공 깊숙한 곳에 일렁이는 무서운 눈빛을 보았던 것이다. 이 놈. 철원 나조국이 멈칫거리는 사이에 누자석이 끼어들며 말했다. 물러나 있어라. 아홉째. 하지만 저놈은 물러나라지 않았느냐. 철원 나조국은 지쪽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달리거무를 노려볼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누자석은 달리거무를 향해 정중히 말했다. 공자의 그 달리금 황령이 진짜라면 마땅히 우리는 말에서 내려 오체복제를 해야만 하오. 허나 본성의 이성주께서도 그것을 갖고 계시니. 달리거무는 냉엄한 어조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대가 보기에 이게 가짜일 것 같소.
누자석은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글쎄, 노부의 알력이 부족해서. 실례지만 잠시만 보줄 수 있겠소. 좋소. 달리거무는 서슴없이 달리금 항령을 누자석에게 던졌다. 누자석은 달리금 항령을 받아보고는 안색이 변했다. 달리종문 진압천하라고 씌어진 글자가 그의 눈을 찌를 듯이 투영되었다. 너무나도 눈에 익은 글씨체였다. 그 8글자는 바로 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존마성의 창시자인 만승비마가 직접 새긴 것이다. 누자석은 달리금 항령을 구석구석 살폈다. 허나 어디에서도 가짜라고 의심갈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달리거무를 응시하며 당금 항령을 되돌려 주었다. 분명히 진짜 외다. 주위 사람들의 안색이 변했다. 달리거무는 달리금 항령을 받으며 무겁게 말했다. 진짜라고 인정한다면 어찌 말에서 내려 예의를 표하지 않는 거요. 그 말에 노지석은 몹시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본성에도 진짜가 있으니 철환 나조국이 못 참겠다는 듯 다시 나섰다. 노부도 한번 보자. 달리거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다. 그대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무엇이? 급기야 나조국이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 망할 자식. 보자 보자 하니까 눈꼴 사나워서 더 이상 못 봐 주겠구나. 이어 막 신형을 솟구치려는 순간 누자석의 노갈이 나조국의 고막을 천둥처럼 진동시켰다. 아흡제. 오늘따라 왜 그렇게 경거망동한가? 이제 내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느냐? 나조국은 움찔했다. 명심해라. 또 한 번 내 말을 거역할 시엔 엄중히 다스리겠다. 누자석은 재차 꾀기를 박은 후 다시 달리거무를 응시했다. 공자께선 조금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로 기억하오만. 달리거무는 주위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음성으로 열었다. 본인의 이름은 달리거무라 하오. 순간 누자석 등 사인의 안색이 일제히 급변했다. 누자석은 하듯 급히 물었다. 지금 달리거무라고 하였소. 그렇소. 누자석은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전대 성주이신 달리상천님의 아드님. 즉 실종되신 소성주의 조남이 달리거무이거늘. 순간 달리거무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허나 그는 그런 느낌을 애써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다. 아버님의 조남이 바로 달리상천이시오. 누자석의 눈꼬리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그의 부릅떠진 눈에는 불신의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돼. 어찌 이런 일이. 어째서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요. 누자석의 안색이 돌연 험하게 구겨졌다. 그의 두 눈이 분노의 빛이 이글거렸다. 소성주님은 10수년 전에 실종되셨다. 감히 실종되신 소성주를 사칭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누자석은 그대로 말해서 몸을 박차며 강력한 금낫으로 달리거무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허나 그 순간 달리거무는 그곳에서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얼마나 그 움직임이 빠른지 그것을 감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자석이 당황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순간 그의 뒤쪽에서 달리거무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겠소. 그러지 않아도 붉은 누자석의 얼굴이 더욱 붉게 변했다. 상대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 누모가 오늘 널 제압하지 못한다면 대초원의 용사들이 모두 날 비웃을 것이다. 누자석이 양손에 진기를 가득 끌어모았다. 달리거무는 누자석의 몸에서 풍기는 강한 살기를 느끼고는 뒤로 물러섰다. 누노인. 난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알고 있소. 닥쳐라. 더 이상 내 놈과 입씨름 할 생각이 없어. 어린 기억이지만. 누노인 당신은 나를 안고 존마성 외곽의 어느 호숫가에를 자주 가곤 했소.
자세를 잡고 있던 누자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달리거무는 그의 아랑곳 없이 거듭 말을 이었다. 내 기억으로 누노이는 나를 무척 귀여워해 주었소. 그러다가 내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인 어느 날 당신은 우연한 실수로 내 무릎에 깊은 상처를 내었소. 누자석의 두 눈이 왕방울처럼 커지더니 그의 양손이 점차 아래로 내려갔다. 당신은 크게 당황했소. 그 상태로 돌아가면 보나마나 책임을 추궁당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요. 나는 어린 마음에도 당신의 당황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그 일을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기로 약속했고 그 후 누구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았소. 존마성으로 가는 길 위. 달리거무는 돌처럼 굳어진 누자석의 얼굴을 응시하며 힘이 ud어 보였다. 나는 가끔 당신을 마노라고 불렀소.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업고 곧잘 말 흉내를 내두니까 언젠가 난 당신에게 물었소. 날 업고 대초원의 끝까지 달릴 수 있냐고. 당신은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소. 허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난 실종되었고 그래서 대초원을 질주할 수가 없었소. 누자석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그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렇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석과 달리거무 두 사람뿐이었다. 풍운의 존마성. 소성주 누자석은 격동의 찬 외침을 터뜨리며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러다가 달리거무의 바로 앞에서 멈칫하며 멈추었다. 달리거무는 싱긋이 웃었다. 당신은 내 얼굴이 어릴 적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오. 허나 내가 인피 명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오. 달리거무는 말하면서 인피 명구를 벗었다. 누자석은 돌연 눈앞이 환해지는 걸 느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청년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은 누자석이 어린 시절 보아온 소성주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누자석은 달리거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성주. 오랜만이오. 누노인. 달리거무는 누자석의 손을 힘있게 마주 잡았다. 누자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쁨의 겨운 음성을 흘려냈다. 소성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다 갑자기 실종이 되셨으며 또 달리상천 대성주께선. 달리거무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잘렸다. 그는 누자석을 응시하며 입가로 씁쓸해한 고소를 피어 올렸다. 누노인, 내 말을 믿겠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이오. 누자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제가 소정주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달리거무는 허공으로 눈길을 옮기며 긴 한숨을 불어냈다. 한숨과 더불어 십수년 전 존마성에서 있었던 골육상잔의 비화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설마 이성주께서 대성주님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누자석은 만면 가득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달리거무는 그를 웅시하며 무겁게 물었다. 적천극. 정노야를 아시오. 어찌 알다 뿐이겠습니까? 그 어른은. 말을 하다 말고 돌연 누자석은 갑자기 생각난 듯 번쩍 눈빛을 발했다. 그렇군요. 이제 생각하니 그분도 그동안 안 보였습니다. 나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정노야시오. 오. 누자석은 부르짖듯 한성을 토하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상상도 못할 음모를 비로소 뼈저리게 통감한 탓인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겁게 침묵했다. 이때 철한 나조국의 묵직한 음성이 침묵을 깨뜨렸다. 첫째 형. 누자석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말해라. 소재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소. 누자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홉째, 내가 성주를 존경하는 것도 안다. 어쨌든 성주는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그러하듯 나 역시 소성주를 사랑한다.
허나 이곳에선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기로 하자. 문득 누자석은 두 눈을 무겁게 빛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시시비비는 존마성으로 돌아가서 따지기로 한다. 철원 나조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만약 성주가 정녕 그런 위인이라면 이번 일에서 빠지겠소. 허나 그는 달리거물을 힐끗 쳐다보며 이를 으스러지게 악물었다. 이것이 만약 저자의 음모라면 맹세코 용서치 않을 거요. 쏟아지는 햇살 아래 신기루처럼 33개의 거성이 초원 평야의 중심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있다. 존마성 그떴다. 이것이 바로 10대 천마의 일인이자 마도의 진정한 의를 아는 위대한 대초원의 태양 만승비마 달리황이 세운 바로 존마성이었다. 만승가. 존마성 내 의사청일할 수 있는 이곳에 지금 10여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한 채 앉아 있었다. 이른바 존마성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삼장로, 루바, 구절마환 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었다. 삼장로 역히 전대 노궁주 달리황을 보좌하던 인물들로서 하나같이 150여 세가 넘은 존마성 내 최고의 배분을 지닌 자들이었다. 때문에 당금 존마성의 성주인 달리묵천도 이들 3인에 한해서는 극히 공경하는 편이었다. 냉면적소 유조림. 얼음장 같은 얼굴의 심기가 극히 깊은 인물. 그가 정계여는 소십팔식은 아직까지 적수를 찾지 못한 무리밀절로 손꼽힌다. 천유마객 팜레우양태. 깡마른 체구에 강팍해 보이는 인상이고 그의 동문병기인 천박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태극혈신뻥 400천. 일신에는 태극장포를 걸켰고 검은 수엽을 길게 늘어뜨린 청수한 모습이었다. 다만 기이하게도 두 눈이 완전히 검은 동자로 채 있어 어쩐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구절마환이 서열순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천안 독재성 불마환 간문종 어혈환 누자서. 신환 예성후 재환버 석관패. 용환 조중산 롭 독환 천해호. 산환 전표학 줍 철환 나조극. 또한 의사청의 가장 상석에는 우람한 체구의 짙은 눈썹이 돋보이는 범상치 않은 풍모의 중년인이 느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현 존마성의 성주인 달리묵천이었다. 얼마간의 침묵이 좌중을 흐르는가 싶더니 문득 달리묵천의 입술이 떼어지며 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번 국회의 혈전이 무척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실로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소. 그는 누자석에게 시선을 향하며 말을 이었다. 특히 혈사풍의 마지막 활로를 차단하여 마교사와 혈사여 송루미를 죽인 누자석의 공은 특별히 크다 할 수 있소. 별 말씀을. 누자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간단한 예의를 차렸다. 달리묵천은 만면 가득 흡족한 웃음을 띄우며 좌중을 향해 말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우리 존마성의 위세를 온 천하에 크게 떨친 셈이요. 이제 우리 존마성을 가볍게 생각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을 것이요. 중인들은 각기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누자석이 침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성주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리묵천은 웃음 띤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말해보시오. 누자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는 존마성으로 돌아오던 중 청관협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달리묵천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인가, 누자석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언뜻 감이